그때 그 시절 좁은 주택가 골목길 집집마다 대문 옆에는 그 집의 이름표 문패가 붙어 있었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문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건물에 문패 가게가 있다. 대명기획 장혜수 사장은 서울 시내에서는 유일하게 모두 수작업으로 문패를 만든다. 올해가 아마 36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화방에서 그림을 그리다 아는 분의 소개로 문패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를 지키며 문패를 만들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진짜 그야말로 35년 6년 된 거 이거. 이게 길었어요, 이만하게. 이게 그게 이제 짧아졌고 이것도 한 7, 8년 된 거네. 이거 한번 해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좁아졌고 이것이 크기가 이거는 한 3년? 3년짜리인데 가게 한쪽 벽에는 장혜수 사장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패들이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새겨진 이름도 재질도 다양하지만 문패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묻어있다. 처음 했다고 한다는 것은 연습하는 거 연습 안 되더라고 진짜. 야, 이 돌에다가 정으로 이렇게 새기는데 이 글씨가 획이 이제 넓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좁은 데 있잖아. 아주 뾰족한 부분에 가서는 이게 툭 치면은 이게 돌이라 세포가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지. 1980년대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 문패는 그 소망의 상징이었는데 당시 인기 있었던 문패는 바로 나무 문패다. 나무 문패를 만드는 첫 공정은 나무로 만든 문패 틀에 붓으로 직접 이름을 쓰는 일이다. 여기엔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한 나름의 방법이 있다. 획수가 많고 적은 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이제 노하우예요. 실은 무조건 잘만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가운데 자가 왼쪽으로 조금 갔다든가 오른쪽으로 갔다든가 이러면은 확 이제 틀려져 보이죠. 다음은 붓글씨로 적은 이름을 조각칼로 파내주는데 단단한 나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장혜수 사장의 손놀림에 거침이 없다. 다음엔 황토를 물에 개어낸 토분을 나무 문패 전체에 골고루 발라준다. 이거 왜 하냐면은 나무에 이제 눈이라고 있어요. 이제 나무 결 그 사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색깔을 이제 좀 나무가 좀 칙칙하니까 좀 예쁘게 이제 이렇게 색을 내주는 거죠. 토분이 잘 마르면 그 위에 다시 붓으로 한 번 더 이름을 써준다. 이렇게 문패는 여러 번 이름을 적는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나무 문패 표면에 니스칠을 해서 광택을 내주면 나무 문패가 완성된다. 나무 문패 다음에 인기 있었던 문패는 대리석 문패다. 새로운 문패를 만들자. 근데 그 당시에 다 음각이었어요. 또 저기 이제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비석이 다 음각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분은 이제 글씨가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양각을 이제 조각을 하게 됐어요. 음각이 글자나 그림을 따라 오목하게 파내는 기법을 말한다면 양각은 가장자리를 파내 글자나 그림이 도드라지게 만드는 기법이다. 대리석 문패는 바로 이 양각의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리석 문패에 붓으로 이름을 쓰고 이름을 제외한 바깥 부분을 정으로 쪼아낸다. 처음에는 많이 망쳐먹었어요. 이게 돌도 깨지고, 이게 깨져요. 이게 치면 이게 거의 다 새겨가지고 깨지는 거야. 그 사람 환장하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런 건 없죠. 깨지고 또 깨지고. 처음에는 하루 종일 정을 붙잡고 쪼아도 끝나지 않았던 작업. 35년의 경력이 붙은 지금 장혜수 사장은 30분이면 대리석 문패 하나를 만들 수 있다. 대리석 문패의 바깥 부분을 다 쪼아내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준다. 그 다음 볼록하게 솟아오른 부분을 따라 붓으로 이름을 써주는데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이름이 도드라지는 깔끔한 대리석 문패. 한때 이 대리석 문패는 하루에 30개 이상 주문 제작을 받을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다. 이렇게 문패도 세월과 함께 변화해왔다. 그리고 최근 사람들이 찾는 문패는 또 달라졌다. 부부나 가족의 이름을 모두 적는 가족 문패가 인기인데 문패의 이름은 한문 대신 한글로, 세로 대신 가로로 이름을 적는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은 거의가 가로예요. 가로고 글씨체도 예전에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붓글씨체 있잖아. 그걸로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서체라 그래요. 이제 좀 약간 이제 변형된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훈민정음체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빠듯빠듯하게 그런 거를 좀 선호해요. 문패 틀에 이름을 적은 다음 초산이 담긴 통에 문패를 넣어주는데 문패를 넣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초산에 넣어준다. 이게 이제 초산이라는 거예요. 초산. 아주 이만한 돌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예 흔적 없이 없어져 버려요. 싹 녹아버리는 거지. 그 대신 플라스틱 종류 이거는 부식이 안 돼요. 그래 그걸 이용한 거지. 초산에서 문패를 꺼내면 물감으로 이름을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산에 녹아 자연스럽게 양각 문패가 만들어진다. 다음 문패 위에 파란 색깔 잉크를 칠해주고 문패 앞면을 곱게 사포질하면 양각으로 튀어나온 이름만 사포에 갈려 하얗게 도드라져 보이는 독특한 가족 문패가 완성된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불이 켜져 있는 문패 가게. 하지만 이제 문패를 찾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급하시지 않으시면 한 일주일 잡으세요. 그럼 이제 넉넉히 해드릴게. 하루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 일주일에 한 3건, 4건 정도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거는 요즘에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2-3건 뭐 이럴 때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문패를 찾는 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내 집 앞에 건 문패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각자 이름을 많이 새겨줬잖아요. 그분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세월이 가서 그 물건이 이제 그 문패가 낡아서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새길 때마다 항상 정성 들여서 새겼었고 그분들이 가정이 다 평화롭고 잘 되기를 이제 기원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